수학의 세 가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 활용은 공리체계 연구로서의 수학입니다. 공리가 뭐냐? 일단 가장 명백한 진술이에요. 그러면서 수학적 사실들을 깔끔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진술입니다. 좋은 공리도 있고 나쁜 공리도 있어요. 좋은 공리가 뭐냐? 일단 구수가 적어요. 그 공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넓은 수학적 현상들을 기술할 수 있는 공리라면 그 공리가 매우 아주 베스트인 공리예요. 그러면서도 이 공리가 매우 간단하면 좋은 공리라고 할 수 있죠.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?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. 이 진술 자체,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사실이에요. 이 공리체계 연구가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진술들을 채택을 해야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러면서도 그 공리가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, 그 공리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에 대해서 씨름을 하는 거죠. 또 다른 예는 1 더하기 1은 2잖아요. 자, 여러분들은 이걸 부정하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1 더하기 1은 2를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책 2권의 분량이 소요됐다.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수학자들이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 그 백그라운드에 우리가 이 진술은 납득하게 할 만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공리를 상상해낼 수 있느냐예요. 그 공리를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도 증명을 해보고 2 곱하기 3은 6이다도 증명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그 공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, 여기에 힘을 쏟는 겁니다. 지금 이 5가지의 진술들은 유클리드 기하, 흔히 말하는 삼각형과 사각형, 기하학이죠. 기본이 되는 5가지 공리들이에요.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수학 영역은 응용수학이에요. 이 응용수학의 주된 관심은 사실 공리체계에 있지는 않습니다. 물론 합리적인 공리체계가 있어야 이 응용수학이 가능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공리체계의 개수가 적을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다른 공리체계로 대체돼도 상관이 없어요. 그 과정이 굳이 엄밀하지 않아도 됩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모순이 없어야 되고, 그리고 자연 현상을 얼마나 잘 기술해내는 수식을 만들어내느냐예요. F는 MA를 사용을 해가지고 달과 혜성들의 움직임을 기술하는데 뉴턴이 성공했죠. 그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개발을 했어요. 그런데 뉴턴이 신경 쓴 것은 이 미적분을 구성하는 공리체계가 뭐냐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이 미적분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를 힘쓴 거죠. 공리체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응용수학자들의 힘입어서 이렇게 달에도 가고요, 이제 아주 좋은 건축물도 만들고, 그리고 천체들의 움직임도 예측을 하는 거죠. 그들은 이 수학을 응용하는 데 관심이 있지, 그 수학에 얼마나 잘 기술될 수 있냐,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와는 크게 방향이 다르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영역은 문제풀이로서의 수학입니다. 문제풀이 목적의 수학은 그 문제풀이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
우리가 수학을 배우잖아요. 그러면은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. 이 영역에서 공리 중요하죠. 그러나 이 공리로 문제가 나와요. 공리를 연구하는 수학자는 얼마나 간결하고 우아한 공리를 채색할 수 있느냐에 신경을 쓴다면 이 문제풀이 수학에서의 공리라는 건 그냥 문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가 않습니다. 응용수학도 배우죠. 그러나 그 뉴턴 같은 응용수학자들은 이 수식이 얼마나 자연과 부합하냐, 그리고 그 오차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고, 좀 더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 수식이 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. 그렇지만 이 문제풀이 영역에서는 그냥 이 수학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요. 자,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에게 자, 1, 2, 3, 4 이런 자연수들을 가르쳐 줬어요. 그리고 1 더하기 1은 2다. 그리고 9구단 뭐 이런 사칙 연산을 가르쳐 줬다고 해봅시다. 이 문제풀이 영역에서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자, 이 문제의 답은 얼마일까요? 자, 제가 30초 드릴게요. 자, 조금 어렵죠? 자, 제가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7의 제곱은 49죠? 그리고 그 7의 제곱의 끝자리 자연수는 9가 맞죠? 자, 7의 세제곱은 343입니다. 그리고 끝자리 자연수는 3이죠.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. 자, 그러면 자, 7의 2020승의 끝자리 자연수가 뭘까요? 자,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풀이 목적의 수학에서 하는 겁니다.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이런 문제풀이 수학이에요. 이 문제풀이 수학은 공리체계에서의 수학에서의 개념들을 조금 가져오고, 그리고 응용수학에서의 어떤 개념들을 조금 가져와요. 그렇지만 이 문제풀이 수학에서는 이 수학적 개념들로 그 문제가 만들어집니다. 자, 우리들은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풀이 능력으로 수학 자체를 평가를 받게 됩니다. 좀 더 강하게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.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수학적 분야에 아주 기가 막힌 공리들을 천재적인 감각으로 발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연과 어떤 사회 현상은 아주 절묘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잖아요. 그러면 학교에서나 주변 사람들한테 수학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. 제가 하고 싶은 교육은 이 수학에 대한 이 세 가지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이 문제풀이 목적으로서의 수학에게 평가를 받아왔어요. 그리고 그 평가가 낮으면 수학을 못한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 문제풀이로서의 수학에는 서툴 수 있어요.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학에 등을 돌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이 문제풀이의 목적으로서의 수학은 수학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풀이 영역의 수학도 개별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들 첫 번째 목표입니다. 이 문제풀이 수학으로서 문제풀이로서의 수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. 그래서 쉬운 수학, 저희 쉬운 수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. 앞으로 저희가 역량이 되는 한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접할 텐데 많은 기대와 응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